자,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보고 계신 기어박스 도면의 마지막 부품인 커버가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 번호들의 지금 순서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면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번호 부분은 보시지 말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커버 부분을 보시고요. 예, 나중에 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부품 번호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 부품 번호에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예, 커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커버를 조금 확대해서 봐주시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커버는 자, 이쪽 그 부품명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자,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커버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도 커버고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버라는 것은 뚜껑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보시고 계신 이 본체의 양쪽 구멍을 막아주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버라는 부품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커버라는 것이 다른 부품에 비해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커버를 그리시는 분들은 형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찾아서 그리는 부분이 두 군데씩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모양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을 잘 봐주시고요. 자, 현재 자주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커버를 그리실 때 일단 전체적인 외형에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일단 처음에 외곽 형상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외곽 형상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자, 이 부분의 지름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로 재서 그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칫하다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치수가 틀려지실 염려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규격집에서 잡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때 여기에서 한 가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다시 색깔을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자, 무엇이냐면 자, 바로 이 부품을 보시면 커버가 지금 현재 본체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 베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베어링은 우리 규격집에서 그 6203이라는 번호를 찾았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자, 40mm라는 지름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본체에 우리가 구멍을 뚫어줄 때 바로 그 베어링의 바깥 지름에 의해서 파이가 40이라는 것을 구멍으로 뚫어주게 되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베어링과 본체가 지금 지름값이 현재 4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계신 이 커버의 현재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홈 부위가 같은 치수로 40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체결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하실 때도 반드시 치수를 40으로 맞추시는 거, 파이를 40으로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부분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의 이름을 우리가 펠트링 또는 우리 규격집에서 봤을 때 플러머 블록이라는 부품으로도 표시가 되는데 역시 이 부품도 그 다른 것들처럼 그리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커버라는 부품 안에 이 필터링이 현재 끼워져 있는 삽입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버를 도시해 주실 때 이 필터링이라는 이 부분의 홈을 미리 뚫어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요. 육각 볼트가 같이 들어가면서 앞에서 그려주셨던 나사 탭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형상인데요. 이때 이 커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육각 볼트 형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규격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구멍을 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델링을 보면서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토캐드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커버의 형상이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서 잡아서 이제 지금 봐주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그 형상에서 이미 보신 적이 있었죠. 바로 그 플러머 블록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될 그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육각 볼트 부분은 좀 볼트가 좀 원형처럼 보이는데요. 육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각 형태. 그래서 육각 볼트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커버에다가 그려줘야 할 것은 이 육각 볼트의 머리 부분과 그 다음 나사 탭 부분의 나머지 지름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여유 있게 그 뚫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반단면도법이라고 해서 반은 단면, 반은 자, 이쪽 바깥쪽에서 보이는 외형 형상을 그려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형상을 지금 자,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좀 돌려서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로 자, 모양이 서서히 이제 보이시죠? 이것을 제가 지금 정면 영상으로 잡아본다고 하면 자, 정면도를 찍었을 때 자, 여러분들 현재 커버가 이러한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 형상이 우리가 그 도면을 도시해야 할 정답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자, 형상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플러머 블록이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홈을 내주실 때는요. 반드시 바로 이 부분을 오늘 규격집을 찾아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있는 대로 재주시고요. 이 부분도 자, 육각 볼트가 들어갔던 육각 볼트가 들어갈 구멍 부위를 역시 도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자, 규격집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반단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반단면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반쪽은 잘라놓은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반쪽은 자, 바깥에서 외형을 보이게끔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현재 이 그림 상태가 바로 반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단면 형상이 되어 있고요. 잘라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외형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규격집을 보시면서 치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어 부분까지 설명드렸던 도면이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업을 보시기 전에 미리 파일을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커버 형상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확대를 해서 아래쪽에다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형상 역시 위아래 대칭 형태의 도면이기 때문에 역시 반만 그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이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그 베어링과 맞닿는 부분에 파이 40짜리 지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자, 중심선으로 잡을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일단은 대략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름값 반만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40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20만 치수를 일단 뽑아서 반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형상 보시면서 자 재시고요. 그대로 치수 재서 들어가 주세요. 4mm.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10mm, 7mm, 다시 10mm, 2mm 하고 나머지는 자, 중심에 맞춰서 그냥 막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직선으로 형상을 만들어 봤고요. 위쪽에 이 부분의 모서리가 살짝 라운딩이 들어가죠. 자, 그럼 필렛을 실행해서
자, 반지름값 2를 넣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필렛을 실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의 모서리 부분에도 약간 필렛이 작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mm를 넣으시고 자, 이렇게 형상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형상을 여기까지 잡아주셨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외형만 현재 잡아 놓으신 상태인데요. 하나 더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이 커버 부분이 바로 이 부분, 파이 40이 되는 이 부분이 아까 본체 그 파이 40짜리 구멍 안에 체결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본체에서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기어나 V벨트의 구멍을 뚫어줄 때, 구멍 설명을 드릴 때 진입을 하기 쉽게, 체결을 하기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구멍의 끝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챔퍼라는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때 구멍 부분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서도 챔퍼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순조롭게 부품이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 지금 현재 진입하는 이 부분의 지름값에다가도 살짝 챔퍼를 적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물론 넣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꼭 감점 처리를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너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챔퍼. 자, 현재 1m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mm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찍어서 자, 챔퍼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규격집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던 펠트링, 플러머 블록이라고 하는 부품을 규격집에서 찾아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할 도면이 바로 현재 보시고 있는 이 롤링 베어링용 플러머 블록이라고 나와 있죠. 좀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잘리고 있는데 축소를 해서 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롤링 베어링용 플러머 블록 펠트링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될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커버 안에다 집어넣을 플러머 블록의 구멍의 홈 부위의 모양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일 처음에 찾아주셔야 할 것은 바로 축지름이 되겠는데요. 축지름을 여기서 D1이라고 하죠. 참고를 해주는 지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처음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 밑에도 지금 참고값이라고 가로 안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좀 가려놓은 것 같은데 자, 참고 치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지름은 처음에 적용만 단순히 여러분들이 적용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그리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름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뭔가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도면 보시면 F1, F2라는 값이 있죠. 안쪽의 폭과 바깥쪽 폭, 그 다음에 D, 요거 지금 여러분들 교재 잘 보시면 D2라고 써 있고요. 바깥쪽 지름이 바로 D3가 되는데 요 지름값은 현재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D2, D3. 그다음 그 끝에 F1, F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보시고 있는 규격집에서도 뒤쪽에 있는 이 네 가지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면에서 도대체 이 적용해야 될 축지름이 어느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왔죠. 자,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적용해야 될 것이 그 축지름 D1이라는 값에서 이제 봐주셔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지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의 지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축지름이라는 뜻은 축이라는 개념은 부품 이름이 축이라서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같이 끼워져 들어가는 부품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것을 축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플러머 블록인데 플러머 블록 안에 끼워져 있는 축지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자, 지금 이 부품이 여기 이 선을 쭉 따라가면 이름이 써 있는데요. 바로 이 부품이 붓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붓이라고 하는 부품이 바로 플러머 블록과 바로 인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플러머 블록을 그려주실 때 적용을 해야 되는 축의 지름은 바로 이 붓의 지름값이 되겠죠. 자, 붓의 지름값은 여러분들 그냥 도면에서 자로 재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재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이가 25mm 정도가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셨으니까 자, 이제 다시 규격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격집에서 봤을 때 축지름 참고라는 이 값은 첫 번째로 참고를 해줘야 될 이 값은 자, 아까 그 부시의 지름 값에 의해서 25라는 지수,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바로 D2와 D3, F1, F2 치수를 적용을 해주시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각각의 치수는 26.5, D3는 38, F1은 4mm, F2는 5.3m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도 찾으셨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 값 안에 적용되는 호칭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 네 가지 F1, F2, D2, D3 값을 나중에 제대로 그려서 적용을 하셨다면요. 이 부분의 각도는 자, 자연스럽게 14도라는 각도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제대로 그렸는데 각도를 재봤더니 나중에 12도라든지 13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아무리 제대로 그리신 것 같아도 어딘가 틀리신 부분에 치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치수들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려놓으셨던 바로 커버의 외곽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리실 때요. 안에다가 바로 도시를 해주셔도 되지만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도 위아래 대칭 형태의 그 원형이기 때문에 일단 중심선을 그려주고 반만 그려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그 중심선을 가로 세로를 그려 놓으시고요. F1이라는 값부터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규격집에서 F1이라는 값을 지금 쭉 찾아보시면 4mm라는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셋 값에서 4mm의 반인 2mm를 넣어주시고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2mm씩을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F2라는 값은 현재 5.3mm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은 절반이 되는 2.7을 넣어주시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중심에서 좌우측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D2와 D3 값을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축지름 참고라는 D1이라는 값은요.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값이지 실제로 여기다 그려서는 안 되는 수치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을 하면 아까 D1이라고 했던 축지름 참고를 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우리 도면에서 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커버를 그려야지 붓이를 그 안에 같이 체결해서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만 해주시라는 거죠. 자, 그럼 D2 값이 지금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26.5mm가 전체 지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 반만 그려서 대칭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26.5의 절반인 13.25를 집어넣어서 옵셋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그럼 가로 중심선에서 위로 13.25 옵셋 하시고요. 다시 재실행해서 이번에는 D3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체 직경의 값을 잡아주시는데 38이라는 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이 되는 19mm를 넣어주시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중심에서 위쪽으로 옵셋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형상은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 4개밖에 안 잡았는데 벌써 자, 이 F1과 F2 값 사이 만나고 있는 교차점에서 손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벌써 펠트링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선은 그냥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트림을 해서 자, 나머지 형상들을 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선도 자, 아래쪽 부분은 다 지워주시고, 자,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쓸모없는 선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필터링 형상의 구멍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선은 반드시 지우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 부분에 선을 많이 빼놓으시는데 얘가 아무래도 그 원통 형상이다 보니까 가운데 중심선이 당연히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어에서 중심선을 자, 여기다가 같이 적용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커버의 안에 자, 홈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문제상에서 재보시면은 끝에서부터 플러머 블록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 끝에서부터 2m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자로 재보세요. 자, 그래서 옵셋. 자, 2mm를 넣고 일단 위치를 먼저 잡아주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하는 명령 move를 사용하죠. 자, 중심선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형상만 잡아서 자, 끝부분을 자, 잡아 아까 2mm가 되는 위치로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있던 선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D2 값이 되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선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끝부분이 또 옹그렇게 들어가는 형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대로 보시면서 자로 재어주세요. 자, 옵셋.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16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주시고 자, 배포 4mm 잡아주시고 자, 필렛 값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3mm 정도 주시고 자, 필렛 처리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 선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 이 형상이 아까 그 3D 모델링에서도 정면에서 보셨던 그 부분 그대로죠. 자, 그리고 자, 필터링은 여기까지 이제 다 완성이 된 셈이고요. 자, 그리고서는 이번에는 자, 윗부분에 육각 볼트가 들어가는 육각 볼트의 그 구멍을 그려주시는 순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잡으시냐면요. 일단 중심선을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자, 자로 중심이 있는 위치까지를 재셔서 자, 위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위치를 잽니다. 자, 한 5mm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5를 넣고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옵셋. 자, 그리고 이것을 중심선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을 잡아당겨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치수는 어떻게 찾아주느냐?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본인이 보실 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육각 볼트를 KS 규격집에서 적용을 하시기 전에 뭘 기준으로 적용을 하느냐? 먼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 여러분들 본체 작업하실 때요. 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본체 안에 들어가는 그 나사가 있었죠. 자, 이 부분 탭에 구멍을 뚫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 나사의 지름이 얼마였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자로 지금 현재 재보셔도 좋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름이 4가 나오죠. 그래서 나사 호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M4라고 읽는데 바로 이 부분 육각구멍 붙이 볼트, 육각구멍 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이 구멍에 지름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치수는 바로 나사의 규격 M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규격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전에 잘못 나왔었죠? 바로 이것이 KS 규격집에 나와 있는데요. 일진사에서 나오는 KS 규격집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것이 어떤 페이지에 있냐면 그 탭을 그리시는 그 페이지의 바로 앞 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육각구멍 볼치 볼트라고 따로 표기가 된 다른 페이지에서도 똑같은 그 수치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화면에 빨간 색깔로 표기해 놓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서 보시면 볼트, 아까 4mm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자, M4를 구하시고요. 드릴 D라는 것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봐주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부품에 구멍을 뚫어준다고 하면, 자, 큰 지름과 작은 지름 중에 둘 중에서 어떤 구멍을 먼저 뚫게 될까요? 자, 아마 이미 가공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드릴을 가지고 작은 지름을 아마 먼저 뚫어주겠죠. 자, 뚫어주고 나서 넓은 것은 뭐 어떤 식으로 파주냐면, 드릴로 일단 구멍을 파준 다음에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가 있어요.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를 그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필기 보실 때도 아마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엔드밀의 날의 그 끝부분을 단면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좀 이렇게 바람개비 형상의 그 요런 식의 단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날이 이 구멍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 형상 지름값만큼 깊이만큼만 파서 가공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먼저 그 드릴로 뚫어야 될 호칭, 첫 번째로 뚫어야 될 호칭을 잡아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치수 보실 때 치수가 앞뒤 치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앞부분의 치수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mm이기 때문에 그 나사의 지름값보다 약간 더 큰 4.5mm로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DCB라는 부분을 보시는데요. 여기서의 이 DCB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CB자. 자, 필기 수업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드릴 가공의 종류 중에서 카운터 보링이라는 작업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죠. 자, 카운터 보링은 육각 볼트에 구멍이 들어갈 수 있게끔 드릴로 가공을 한 후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엔드밀로 큰 직경을 파주는 그러한 작업인데, 카운터 보링의 약자가 바로 CB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곳은 보지 마시고요. 역시 그림을 나중에 보실 때도 다른 부분의 그림은 절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치수깁을 나중에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드릴은 이미 4.5를 구했고, 큰 지름의 값은 파이가 8이 되겠고요. DP라는 것은요, 이 부분은 깊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가 8mm에 대한 깊이가 4.4mm가 이 깊이만큼 뚫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치수로 해서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화면에서 봐주시면, 자, 먼저 드릴로 뚫어야 될 지름값이 4.5였었죠. 자, 옵셋을 하시고요. 2.25씩을 넣고, 자, 위아래로 드릴 지름을 먼저 잡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 큰 지름, 카운터 보링이 들어가야 될 큰 지름은 8mm였었어요. 그래서 자, 4mm를 넣으시고, 역시 중심에서 같은 방법으로 큰 지름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깊이 4.4였었죠. 자, 4.4를 자, 앞쪽에서부터 뒤로 옵셋을 해서 바깥 지름에 맞게 잡아주시고요. 자,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트림을 이제 해주실 부분만 남았어요. 일단 다 잡아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일단 큰 지름 부분을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뒷부분은 작은 지름이 남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선 정리가 끝나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중심선을 찍고, 자, 레이어 바꿔주시고요. 자, 해서 바로 이 부분의 작업이 카운터 보링까지 완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쪽을 이제 다 그려주셔야 될 텐데요. 처음에 언급을 드렸듯이 반단면도의 형태로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러를 시켜서 대칭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요. 자, 미러 선을 전부 다 잡지 마시고요. 자, 외곽선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외곽선만 잡고 미러를 시키죠. 축을 잡아서 자, 이때 자, 필요없는 선들이 쫓아오면 이런 건 지워주시고 자, 외곽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들을 그대로 연장을 시켜주시면 그대로 외형이 보이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extend 연장시키는 명령 EX 자, 눌러주시고요. 자, 한계선은 중심선이 되겠고요. 자,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자, 이때 이 선을 여기까지 늘릴 거니까 늘려준 선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외형에서 봤을 때 자, 요것들이 바로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역시 챔퍼가 되는 부분의 모서리도 보여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그렸던 플러머 블록 자, 이 부분도 미러를 시켰을 때 자, 겉에서 구멍이 보이지는 않지만 중심선은 생략적인 의미로 도시는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중심선으로 도시를 하고요. 자, 중심선을 브레이크로 잘라서 자, 적용을 해 주십니다. 자, 반대쪽 중심선도 브레이크. 자, 그리고 윗부분의 단면 부위에는 이제 해치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모양 역시 똑같은 거를 골라주시고 자, 단면 형상에 그대로 미리 보기 한 후에 넣어주십니다. 자, 해치도 여기에서 빨간 색깔로 자, 지금 현재 이 형상을 그려 놓으셨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3D 도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3D 형상 보시고 계신데요. 아까 정면에서 봤던 모양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반단면 형상으로 그린 도면과 똑같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부분이 챔퍼가 살짝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챔퍼를 해서 보여드린다면 잠시만요. 자, 바로 이러한 형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이시죠? 끝부분에 못따기가 된 부분 그렇게 되면 외형에서도 그 못따기 된 부분에 모서리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투상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형상은 다 그려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할 것이 이 플러머 블록 부분의 확대도를 빼주시는 겁니다. 자, 확대도는 지난번에 V벨트에서도 한번 빼준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역시 자, 엘립스를 타원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때 내가 잡고자 하는 부분이 오스냅이 자꾸 걸리적거리게 되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확대해서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오스냅을 꺼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양쪽 두 개의 축을 적당히 잡아서 자, 이 홈부위를 나중에 확대시킬 수 있게 이 정도로 찍어 주시고요. 자, 이 선은 역시 빨간 색깔 자, 카피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엘립스 안에 있는 선들은 다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해치는 분해를 한번 익스플로드로 화면에서 명령이 안 보였었죠. 익스플로드로 이렇게 선들을 찍어서 정의해 주시고요. 자, 트림을 자, 원을 주위로 트림을 해 주십니다. 자, 펜스 기능도 사용을 해 보고요. 자, 나머지 선들은 다 지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대도니까 마지막으로 스케일 SC 넣으시고 자, 확대할 물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 자, 그런 다음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자, 2를 넣어서 2배 확대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커버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어 박스에 들어가는 문제에 나올 만한 그 부품들은
여기까지 해서 5개 정도를 그려봤고요. 예, 이 부품은 이제 여기에서는 종결이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따로 다른 부품들을 설명을 드린 후에 조금 뒤편의 강의에서 치수기비 들어갈 즈음 다시 이 기업 박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